인천국제공항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약간의 인적만이 서성이는 이른 시각에 김영자 할머니는 이미 일터에 도착해 있었죠. 둥그런 전등 불빛 아래서 번쩍이는 바닥을 보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진다는 것이 그녀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는 일상은 힘겨워 보이지만 영자 할머니에게는 이미 익숙한 리듬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좀 더 일찍 오면 사람들이 오기 전에 공항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15년째 변함없이 공항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마치 빗자루가 쓸고 간 듯 반짝이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기계 청소보다도 손으로 닦는 것이 더 꼼꼼하다고 여겼기에 영자 할머니는 늘 직접 걸레를 들고 다녔어요. 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바닥을 닦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정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속으로만 생각할 뿐 직접 말을 건네거나 관심을 표현하는 이는 드물었죠. 그래서 동료들은 그녀를 묵묵한 영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동료들 중에서도 새벽 근무를 함께하는 몇몇은 그녀와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며 안녕하세요조차 말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로 향했어요. 바쁜 공항 업무 속에서 청소부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직원들은 가끔 막 닦은 바닥을 다시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무심히 지나가거나 몰려다니다가 음료를 쏟고는 대수롭지 않게 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 청소부들이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방금 힘들게 닦아놨는데 저건 너무 안 해.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로 대답했고 묵묵히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원래 청소는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공항 곳곳을 닦아내는 수고로운 작업의 무게를 덜어주는 듯 했죠. 비록 말수가 적고 매일 고개를 숙이고 일하지만 영자 할머니에게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깨끗하게 만들어두면 누군가는 편안하게 떠나거나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만으로도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청소 도구함을 확인했습니다. 걸레, 빗자루, 물통, 그리고 세제까지 깔끔하게 정돈한 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어요. 공항 화장실을 돌며 비품이 떨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쓰레기통도 빠짐없이 비웠습니다. 바닥이 마른 곳은 물걸레질, 젖은 곳은 먼저 물기를 닦아내고 마른 걸레로 다시 한번 손질했죠. 그렇게 아침 7시쯤이 되면 이제 공항에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보안 검색대로 달려가거나 면세점을 구경했어요. 그 와중에 일찍부터 닦아둔 바닥은 잠시나마 빛이 났고 영자 할머니는 거기서 작은 보람을 찾았어요. 그러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좀 닦아주세요. 이런 말을 마치 당연한 듯 내뱉고 인사도 없이 가버리기도 했죠. 일부는 그녀를 가리키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는 걸 보니 귀가 어두운가 봐. 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허리를 굽혀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간혹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는 이도 있었어요. 고생 많으세요. 그때면 살짝 미소 지으며 네, 고맙습니다. 라고 작게 답했지만 그것도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되는 동작들로 가득 차 있었죠.
누군가에게는 단조롭고 힘겨운 노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였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운항이 몰릴 때라 몇 분 사이에 로비가 인파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동안 그녀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놓고 간 쓰레기를 재빨리 치우고 혹시 흘린 물기가 있다면 다른 승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로 닦아냈죠. 점심 무렵이 되면 동료 몇몇과 식당에 들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김밥이나 간단한 도시락을 싸와 구석에서 조용히 먹는 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했어요. 말수가 적으니 답답하긴 해도 영자 할머니가 내일 돕는 건 최고야.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바닥이 많이 젖어 있었고 공항 내부로 유입된 물이 곳곳에 고여 있었죠. 그날은 동료들이 한꺼번에 못 나와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영자 할머니는 공항 1층 화장실부터 3층 출국장 근처까지 혼자 맡아야 했어요. 그녀는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허술하게 할 순 없지. 그때 그녀의 책임감에 감동한 한 젊은 직원이 있었어요. 작업 도중 우연히 만난 그 직원은 화장실 청소를 함께 도왔어요. 바로 다음 순간 다른 직원들은 다들 바쁘다며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그 젊은 직원은 땀을 흘리며 걸레를 나눠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 따뜻한 말에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도 괜찮지만 함께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겠죠? 짧은 대화 후에 둘은 말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도 30분쯤 함께하다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자리를 떠나야만 했죠. 남은 건 다시 영자 할머니 혼자뿐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이 흘러갔습니다. 작은 사건 사고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시 흩어지는 동안에도 그녀의 걸레질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영자 할머니의 존재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마치 투명인간처럼 늘 공항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던 노년의 청소부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녀 스스로는 그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얼마나 성실히 해내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 신념이 있었기에 매일 새벽 어김없이 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계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애정도 많아졌어요. 공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인걸요. 동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녀의 속마음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실은 영자 할머니가 말수도 적고 늘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녀의 삶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 할머니라는 호칭에 자신을 맞추며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시간 15년. 누구보다도 공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어디에 먼지가 쌓이는지 훤히 파악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젊은 직원들도 또 지나가는 승객들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영자 할머니만이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월요일, 공항 안은 평소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죠. 그 여파로 비행기 결항과 지연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소음을 뚫고 여기저기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고 초조함에 가득 찬 승객들은 창구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섰어요.
영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빗물에 젖은 신발 자국을 닦느라 진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른 걸레 젖은 걸레를 번갈아 써가며 여기저기 쌓인 물기를 제거해야 했죠. 오늘은 정말 일이 많겠네.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직원들의 모습이 바쁘게 보였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태풍 영향으로 인해 항공편 다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반복되는 안내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듯 했죠. 그 사이 영자 할머니는 청소 도구함을 밀면서 혹시라도 다칠 사람이 없도록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였어요. 영자 할머니의 귀에 영어로 된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뭔가 다급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Excuse me, can anybody help us? 낯선 억양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미국인 가족으로 보이는 일행이 길을 잃은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남성은 한참 동안 표지판을 쳐다보다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주변 직원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누군가는 영어는 잘 못해서라며 쑥스러워 피하기도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들을 잠시 지켜보다가 걸레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긴장한 아이의 얼굴이 시무룩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망설임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Can I help you?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라면 저 나이에 영어가 나온다고 하고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죠. 그 순간 가족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Oh, thank goodness. We've been looking for someone who could speak English. 여성은 반가움에 눈빛이 반짝였고 남성은 휴식을 찾은 듯 어깨를 살짝 늘어뜨렸습니다. 가족들은 공항 내 터미널 위치와 체크인 카운터를 찾는 법 등을 물어봤어요. 실은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어 갈아타야 할 비행편도 취소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다고 가족이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영자 할머니는 자세히 상황을 물었습니다. Which airline are you flying with? And do you need to rebook your connecting flight? 그녀의 차분한 말투에 가족은 안도한 표정으로 항공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는 항공권을 확인한 뒤 고객센터 데스크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설명했어요. 비행기 지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짐 찾는 방법, 환불이나 재예약이 필요한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길 안내만 해줄 줄 알았는데 정말 자세히 알고 있네. 가족은 어쩐지 놀라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 주위에 있던 몇몇 직원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잘 아는 베테랑 청소부인데다 영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예사롭지 않게 느낀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자 할머니가 사용하는 표현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전문 용어까지 능숙하게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Once you get to the check-in counter, please ask the staff about rescheduling. They might also help you arrange your accommodations if the flight gets cancelled. 그 말을 들은 가족은 연신 땡큐를 반복했습니다. 표정에는 안도감이 넘쳤고 아이도 다시 웃음을 되찾았죠. 대화가 끝나자 가족은 안내받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다시 걸레를 들어 바닥을 닦으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청소 아줌마 영어를 한다고? 아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 유창하던데. 아니, 그냥 간단한 회화가 아니라 꽤 전문적인 표현도 썼어.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허리를 숙여 물기를 닦으려 했죠. 하지만 시선은 이미 그녀에게 모아져 있었고 평소 그녀를 무시하듯 지나치던 젊은 직원들마저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 우리보다 영어 잘하시는 거 아냐? 누군가는 작게 탄성을 뱉었고 다른 이는 괜히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것이었죠. 영자 할머니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알려지자 주변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청소부 아줌마라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실제로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수많은 승객과 직원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공항에서 청소부가 영어로 복잡한 상황까지 설명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얼마 전까지 영자 할머니를 지나치면서 인사조차 하지 않던 젊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부끄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우린 공항 직원인데도 겁이 나서 외국인 도움 요청에 대답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떤 직원은 영자 할머니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젊을 때 배운 거랍니다. 그때 익혀둔 게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처럼 도움이 되는 날도 있네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공항 시스템과 환승 절차에 관한 전문 용어까지 막힘없이 사용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적지 않은 나이의 할머니가 쉬이 접하기 어려운 단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죠. 사람들은 자꾸만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청소 할머니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와 겸손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한편 그 광경을 본 다른 승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기서 통역해 주신 분이 저분이라는데 정말 대단하네. 외국인 가족이 무사히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공항에서 만난 멋진 할머니라며 글을 남기기도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건 바로 영자 할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주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그녀도 감지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레 물어보는 사람들 뿐이었지만 적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이들은 줄어든 듯 했어요. 그날 저녁이 되자 영자 할머니가 아닌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공항에 저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말이야. 누구든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정작 영자 할머니는 이 상황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라고 차분히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까지 남은 청소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인천국제공항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기가 지연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운항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이었죠. 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점검하고 물품을 정리한 뒤 사무실 구석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짤막하게 기록했어요. 미국인 가족에게 도움을 줬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 태풍 때문에 더 힘들어 할 것 같았다. 그래도 잘 안내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수첩을 닫은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빗줄기가 계속해서 창문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어를 쓰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막상 쓰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의 분위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태풍으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어 승객들과 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피곤함을 호소했죠. 여전히 혼잡한 상황이었지만 영자 할머니의 모습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족이 어제 일행은 아니지만 또 다른 외국인 승객이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보였죠. 주변 직원들이 한두 마디만 건네다가 이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영어가 좀 서툴러서. 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직원들이 본능적으로 영자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들었죠. 저분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영어로 안내를 멋지게 해주셨거든요. 직원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하며 영자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던 터라 영자 할머니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걸레를 접고 가볍게 걸어갔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이번에도 자연스러운 영어가 뒤따랐습니다. 외국인 승객은 급하게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Let me see your ticket, please. 영자 할머니는 표를 확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통로와 탑승구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곧 탑승 게이트가 열릴 테니 저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 설명에 외국인 승객은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 직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잘 됐다. 이제 우리 공항도 이런 분이 계셔서 한결 편하겠네. 바쁜 와중에도 희미하게나마 웃음이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소 할머니로만 불렸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임시 통역사처럼 여기저기서 불려다녔기 때문이었죠. 그런 변화에도 영자 할머니는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청소가 우선이지만 도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도와드려야죠.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공항 내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그녀를 잘 알지 못했던 직원들 중 몇몇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래 일하셨죠? 청소 업무를 이렇게 오래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노고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하는 일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싫지 않아요. 이런 간단한 대화조차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숨어있던 재능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문득 그녀의 존재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를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공항 안팎이 소란스러웠던 날이 끝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나 남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한편 젊은 직원들은 뒷정리를 하면서도 영자 할머니처럼 영어를 잘하는 노인이 있다니라는 놀라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분한테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속으로 조금씩 동의했죠.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차분히 다음날 준비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라디오를 켜서 해외 뉴스를 들었죠. 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어로 긴 대화를 나눈 탓인지 뭔가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래 써보지 않은 근육을 다시 쓰는 기분이랄까. 그녀는 혼잣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자막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은 70대 후반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도 공항에는 여전히 태풍의 기세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 변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변함없이 걸레를 들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공항 구석구석에서 물기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녀의 모습은 전과 같았죠.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불러도 될까요?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청소는 제 일이니까. 시간을 잘 맞춰야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그 말에 직원은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는 막연히 청소부라고 무시하기보다는 공항의 중요한 동료로 여기게 된 순간이었죠. 직원들은 곧 다른 승객들도 안내해야 했고 영자 할머니 역시 자신이 맡은 구역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날 새롭게 싹튼 존중심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짐을 잃어버렸다며 울상을 짓는 승객, 비행기 연착으로 초조해하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 공항은 변함없이 북적였지만 그 안에서 영자 할머니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으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이번에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손님 안내를 부탁하곤 했죠. 이렇게 공항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바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청소 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 변화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정성과 재능이 조금 더 빛을 발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죠. 그리고 이 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영자 할머니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추측했어요. 저분이 옛날에 외국에서 살았나 봐. 하지만 영자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잠깐 해외에 머물렀던 경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젊으셨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나요? 그 물음에 영자 할머니는 걸레를 한쪽에 놓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그녀였기에 쉽사리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외국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 잠깐 공부하러 간 적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분이 과거의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궁금증을 더 느끼며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청소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속으로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직접 묻는 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굳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특히 공항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곳에서는 작은 소문도 어느새 퍼져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영자 할머니가 IMF 시절에 회사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한두 사람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할머니가 통번 역사로 일했던 적도 있었다고 덧붙여지면서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었죠. 이쯤 되니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언어에 재능이 많은 분이 왜 숨기고 지냈지? 그 진실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영자 할머니가 아직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통역과 번역을 병행하는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국제회의나 전시회에서 통역사로도 활약했죠.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그녀가 몸담고 있던 번역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자 할머니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죠.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잠시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그녀는 가장 빠르게 일자리 구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던 그녀에게 새로운 통번역 일자리를 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경력은 훌륭하지만 지금은 젊고 역동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연봉이 예전만큼 높진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는 조급함도 커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러다가는 집세도 못 낼 상황이 오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청소 인력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항이라는 공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외국어를 쓰지 못해도 공항 아니라면 뭔가 다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청소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방 다른 통역사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한번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내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서류 전형에서 연이어 떨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여겼던 청소부 생활은 1년, 2년 그렇게 점점 길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본인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니 오히려 체념에 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통역 일을 다시 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자리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 할머니는 영어와 다른 언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밤이면 해외 뉴스나 라디오 방송을 챙겨 들었고 때론 외국 영화 DVD를 사서 자막 없이 보며 실력을 유지했죠. 공항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각국의 언어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학습 자료였습니다. 터미널 곳곳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들을 조용히 귀에 깊게 들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집에 돌아가 다시 살펴보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하루 종일 청소하시고 밤에는 또 공부하신다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고 싶은 걸 포기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하루를 마치고 나면 몇 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 그때 조금씩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그녀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는 별개로 한편으로는 내가 예전처럼 통역사로 일할 수 있을까? 라는 미련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죠. 그러나 공항에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내고도 누구 하나 그녀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인 채 청소 도구함을 밀고 다니는 노년 여성이 사실은 수년간 해외 문화를 누비던 통역사였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태풍 몰아치던 월요일에 미국인 가족을 도운 일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래 숨겨둔 재능이 갑작스럽게 공항 한복판에서 드러났고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쏟아졌죠. 사람들은 그녀에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언제부터 영어를 배우셨어요? 다른 언어도 할 줄 아세요? 그 덕분에 자연스레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도 조금씩 알려지게 됐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은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금세 퍼졌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승객 안내를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영어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소수의 외국인 승객에게만 도움을 주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졌죠. 어느덧 적지 않은 직원들이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영자 할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풍이 계속 이어지던 그 주에는 결항과 지연이 반복되며 많은 외국인 승객이 혼란을 겪었어요. 그들에게 시원스러운 영어로 절차를 안내하는 영자 할머니의 모습은 공항에서 꽤나 특별한 광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공항 지리를 그렇게 잘 아시나요? 라고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영자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15년이나 청소해 왔으니 어느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어느 계단이 어디로 통하는지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을 보면서 문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자주 지켜보았어요. 그 덕분에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공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습니다. 승객들이 짐을 분실했을 때 어떤 부서를 찾아야 하는지, 탑승 수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녀의 도움을 받는 승객들은 체감상 더욱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항 관리자들도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분을 공식적으로 통역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자연스럽게 영자 할머니에게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청소 업무와 함께 간단한 통역 봉사를 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적정한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영자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꿈의 일부가 현실이 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결국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야 영광이죠. 청소 일도 중요하니 시간 배분만 잘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글로벌 헬퍼라는 특별 명찰을 받았습니다. 명찰에는 작지만 선명하게 영어와 스페인어, 일본어 지원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혼자 독학하던 스페인어와 일본어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명찰을 받자마자 그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금 언어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기쁨이 교차했죠. 비록 공식 통역사가 아니라 봉사 형식의 지원 업무였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활약상이 조금씩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공항에서 길 잃은 외국인에게 도움 주시는 멋진 할머니라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이어가는 분을 만났다 같은 글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분 대단하시다. 70대에 저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니 정말 존경스럽네. 잘한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느낀다. 그렇게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존중심을 담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재능이 숨어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자 할머니는 이 변화가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은 모습으로 지나쳤던 동료들이 이제는 웃으며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일이 잦아졌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일하던 그녀에게 조금씩 고개를 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얼마 후 공항 측에서 정식으로 영자 할머니의 스토리를 간략히 소개하는 내부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사진과 간단한 경력이 실렸어요.
직원들은 그 게시물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하나둘씩 그녀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랫동안 외국어를 손 놓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자 할머니는 수줍어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보고 영감을 얻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이 많아도 지금 하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뭐든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틈날 때마다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젊은 직원들이 영어 회화를 궁금해하면 간단한 표현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청소 업무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죠. 여전히 아침마다 일찍 나와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점검하고 공항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초심이라는 걸 영자 할머니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된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사 PD가 공항에 스케줄을 잡으러 왔다가 우연히 그녀의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여러 외국어로 승객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방송 소재로도 꽤 특별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인터뷰 정도로 생각했던 PD는 실제로 영자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번역사로 일하다가 IMF로 인해 무너져버린 경력,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언어 공부를 이어온 지난 15년. 그 모든 과정이 충분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만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한 코너로 영자 할머니의 삶을 자세히 조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녀의 일상은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해 청소 도구함을 정리하고 물걸레를 쥔 채 바닥을 닦는 모습.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승객에게 다가가 영어 혹은 스페인어로 안내하는 모습. 그리고 업무가 끝난 뒤에도 집에서 라디오와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찍혔죠. 처음에는 낯선 카메라 앞이라 어색해했지만 이내 영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주목받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게다가 언어 공부는 제 삶에 늘 가까이 있었던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런 진솔한 말이 방송으로 나가자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칭찬이 쏟아졌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산증인.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그녀를 두고 늦깎이 도전의 아이콘이라며 앞다퉈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언어 교육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슬로건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영자 할머니에게 제안해 온 것이죠.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광고 모델이 돼. 그냥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인데. 하지만 주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요즘은 메시지가 중요한 시대죠. 할머니야말로 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영자 할머니는 여러 생각 끝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고 촬영은 낯설고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전문 스태프들이 세팅한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영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영어로 짧은 인사를 하고 스페인어와 일본어 한두 마디씩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이가 들었어도
배움은 계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담히 전했죠. 촬영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진짜 프로 같으세요. 하나도 긴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도 긴장되고 떨리긴 해요. 그래도 통역사 시절의 무대 앞에 서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광고는 방영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도 진짜 멋있다며 호응했어요. 특히 나이가 많아도 지금 하는 일이 초라해 보여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송사나 언론에서도 영자 할머니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SNS에는 영자 할머니라는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렸죠. 공항에서도 그녀는 어느새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가와 실물 영자 할머니를 보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라고 말하는 일도 생겼어요. 그런 변화를 지켜보던 동료 청소부들과 직원들은 놀랍고도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박수를 쳐주었죠. 우리 할머니, 드디어 빛을 보시는구나. 특히 예전에는 그녀에게 무심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공항 관리자가 영자 할머니를 정식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사실 오랫동안 상의해온 게 있습니다. 통역 봉사만으로는 아쉬워서 저희가 아예 공항 공식 통역사 자리를 제안드리려 해요. 이 제안에 영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통역사로서 다시 서게 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는 고개를 힘있게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이가 문제라면 그건 저희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공항에서 15년 넘게 일하셨고 이미 실력은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공식적인 통역사 자리를 맡는다면 업무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더 책임감도 커질 것이 분명했죠. 그럼에도 영자 할머니는 묘한 설렘과 함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야말로 감사하고 영광이지요. 청소 업무도 계속 병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도 청소부 일이 제 자존심이기도 해서 완전히 그만두긴 어렵습니다. 관리자는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고집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원하신다면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도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공항 내부에서는 새로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공식 명함도 만들고 더 많은 언어 교육 기회를 제공할 방안이 논의되었죠. 직원들도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일하겠구나라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자 할머니는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찍 나와 바닥을 닦았고 화장실 비품을 체크했어요.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외국인 승객을 안내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이 늘어났을 뿐이었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공식 통역사가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깨끗한 공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오래도록 일해온 이 손길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과는 다르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의미를 찾는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영자 할머니가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다. 세상은 그녀를 늦깎이 도전의 상징으로 부르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 모든 수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한 구석에서 무심히 닦아내던 바닥 위에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가 묻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자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온기는 점점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글로벌 헬퍼로서 활약을 시작한 후 공항 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청소부를 볼 때마다 혹시 다른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호기심을 품었어요. 그중 몇몇 청소부들은 영자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전직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사정상 청소부가 되었음을 털어놓았죠. 어느 날 저녁 일이 끝난 후 청소부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그들은 의자 몇 개를 둥글게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뭔가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맞아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는데 그동안 숨기고만 있었어요. 전 무용을 좀 했는데 어느샌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가정 형편 때문에 또 누군가는 개인적인 사고 때문에 꿈을 접고 이 일을 선택했지만 본래 가진 재능과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그 모임에 잠시 들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미래를 꿈꾸는 모습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죠. 나이도 상황도 이 직업도 그분들의 진짜 능력을 막지 못하는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 작은 모임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학 교실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공항에 종종 장시간 대기하는 가족 단위 승객도 있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혹시 로비 한쪽에서 짧은 무용 공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맞으면 승객들도 잠시 지루함을 덜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공항 관리자들에게 전해지자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이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에 관리자들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지 않나. 오히려 공항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공항 측은 스태프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시범 행사를 허락했습니다. 주말 오후 공항 한쪽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아이들을 위한 수학 교실이 열렸어요. 수업을 맡은 청소부는 전직 학원 강사 출신이었고 덕분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네, 알겠어요. 아이들은 생소한 공간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흥미로워했고 부모들도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 참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어요. 로비에서는 전직 무용수 청소부가 짧은 공연을 선보였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와, 저분 진짜 프로 같다. 발끝 동작이 정말 섬세하네. 청소부가 아니라 무용가 같아요. 대화를 지켜보던 이들은 순수하게 공연을 즐겼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자연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 영자 할머니도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러 다니다가 한편으로는 살짝 공연을 구경했죠. 역시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는 법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공항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미 영어 실력이나 노래 실력, 그림 재능 등을 숨겨온 직원들이 제각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던 사람들도 영자 할머니를 포함한 선례들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주어진 역할이 청소부라 해도 우리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들 사이에서 슬로건처럼 퍼져나갔죠.
승객들도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원봉사 중인 직원을 보며 감동을 느꼈고, 누군가는 즉석 공연을 즐기다가 기분 좋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SNS에는 인천공항에서 만난 놀라운 청소부들이라는 글과 사진이 계속 올라왔어요. 한 중년 여성 승객은 영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렇게 적었죠. 누가 청소부를 하찮게 보라 했나요? 오늘 만난 이분들은 청소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닦아주네요. 그 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나도 현재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영자 할머니와 동료들이 하나둘씩 퍼뜨려 나간 이 긍정의 물결은 공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되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공항 내부에서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관리자들은 청소부를 비롯해 모든 스태프가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했어요. 어쩌면 영자 할머니의 작은 변화가 커다란 조직 문화를 움직인 셈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바닥을 닦았고 동시에 통역 봉사 요청이 오면 달려갔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 모든 이가 빛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확고해졌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 그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프랑스 손님이 오셨는데 저는 말이 안 통해요. 어쩌죠? 죄송하지만 불어는 저도 잘 못합니다. 그 대신 영어로라도 소통을 해볼까요? 이렇게 실력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도 그녀는 무리해서 거짓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어요. 그 모습은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사람들은 다음에는 불어를 배워보면 어떠냐는 농담조차 즐겁게 주고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영자 할머니였으니 언젠가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해 놀라움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변화의 물결은 지속적으로 일었고 공항은 예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부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도 잦아졌고 직원들의 태도 역시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진짜 성공은 커다란 성취가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데서 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고 묵묵히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영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많은 것을 대신해 주었죠.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공항 근무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공식 통역사로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출근 날처럼 설레네요. 입 밖으로 나온 이 한마디에 그녀 스스로도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항 내 정식 통역사로서 등록되어 따로 배정된 사무실 자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청소 업무는 원하는 날에 자원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덕분에 그녀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승객을 돕는 한편 기존의 애정을 쏟아온 청소 업무에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직원들이 영자 할머니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죠.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천천히 걸어가서 영어로 필요한 안내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가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승객이 오면 또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우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술술 구사하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승객들은 매번 감탄했고 공항 직원들도 자랑스럽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연일 영자 할머니의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늦깎이 통역사의 꿈이라는 책을 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책을 사서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IMF 시절의 아픔, 청소부로 일하며 겪었던 편견, 그리고 다시 통역사로 서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었어요.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 독자들에게도 소개되었습니다. 연륜과 노력이 합쳐지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외국 언론이 주목하기도 했죠. 공항 관리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저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를 통해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사이 영자 할머니에게는 다양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부분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집중해야 할 곳은 공항이라는 일터이고 거기서 직접 승객들을 돕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공항 내에서 간단한 직원 교육 특강을 하는 일은 종종 수락했습니다. 특강 자리에서 그녀는 과거의 경험과 어떻게 하면 외국어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지를 전해주곤 했어요. 직원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청년 직원이 강연 후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하지만 일본어나 스페인어에는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청년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고 영자 할머니는 다시 통역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분주해졌지만 마음은 늘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변 시선에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었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덧 저녁 무렵 그녀는 짧게 집에 들를 시간을 내어 출판사 편집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새로 출간될 해외판 책 표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였죠. 그녀는 차분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독자들이 각자 꿈꾸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표지에 여백을 많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문구를 넣고 싶어요. 이 통화를 끝낸 뒤 저녁 근무를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적은 야간 비행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대에 도착하는 외국인들을 안내해야 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년 여성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녀를 대하는 공항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조금 넘자 마지막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곳곳에서 귀국객들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영자 할머니는 조금 더 이를 도울 생각에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닥 여기저기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하곤 그 자리에서 바로 몸을 숙여 줍습니다. 이런 건 일찍 치워야죠.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노년 특유의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직원 한 명이 그 장면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통역사이신데도 저런 일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아직도 청소가 몸에 뱄나 봐요. 귀한 손님들이 지나가니 깨끗해야 좋지 않겠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인 뒤 함께 종이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 지난 후 영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남아있는 승객이 없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폈죠. 그녀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바로 이런 것 같았습니다. 명예나 대중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자신이 맡은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꾸준히 해내는 자세,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 영자 할머니는 그 마음을 품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고, 공항은 그러한 그녀의 삶을 조용히 비추는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의 미소는 한층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관리자가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내일은 또 인터뷰 요청이 있겠지요. 그러나 영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어느 날처럼 또 새벽을 맞이하며 바닥을 닦고 통역을 도울 테니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가리켜 인생의 전성기라 부를지 모르지만 정작 영자 할머니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고 더 해보고 싶은 일이 많으니 지금은 그저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라고요. 그렇게 공항의 늦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여행자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듯 그녀도 또 다른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